반갑습니다. SCS 뉴스 아나운서 강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나라 사랑 주간 감사의 시간이 되었나요? 그 시간을 함께 보러 가시죠. 지난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모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믿음 안에서 대한민국을 품는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20일 금요일에는 나라 사랑 채플이 진행됐습니다. 오정호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인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를 찾아온 모든 학생들 1학년 6학년까지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9일 목요일 6.25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행사에 4학년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참전용사분들께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공연들을 선보이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절 아니다 하는 학생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을 무대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학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5일부터 27일 기말고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고맙겠어요.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독교 교육과 해외 선교에 힘쓴 훌륭한 사업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783년 영국에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윌리엄 콜게이트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유를 배달하거나 이웃집의 헛간을 청소하면서 부모님께 살림을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너무나 가난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열심이셨지요. 매일 아침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이 12살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 북쪽의 농촌 지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부모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윌리엄의 마음도 속상했지요. 1804년 이제 21살이 된 청년 윌리엄은 큰 결심을 합니다. 병약해진 부모님 대신에 혼자 대도시 뉴욕으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지요. 뉴욕은 매우 복잡한 도시였어요. 그가 떠나기 전 어머니는 윌리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란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래. 그리고 항상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거라. 주머니를 2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먼저 담고 그 다음 다른 주머니에 네가 쓸 것을 넣어야 한다. 윌리엄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배 안에서 나이가 많은 한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되었죠. 할아버지, 처음 뵙지만 제가 일거리를 찾아서 혼자 뉴욕으로 떠납니다. 혹시 제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 주었지요. 어이구 저런 기특하고만 청년. 그런데 말이지, 앞으로 얻게 될 수익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게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윌리엄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말씀과 똑같았기 때문이지요. 배에서 처음 만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윌리엄 콜게이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난 평생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어. 그리고 윌리엄은 뉴욕 맨하튼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비누 공장에 견습생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일을 마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윌리엄은 공장에 남아서 비누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기술 그리고 화학 반응들을 익히고 기록하며 열심히 공부했지요.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의 좋은 대로 첫 주간의 급여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윌리엄의 11조는 평생토록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그는 공장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콜게이트 앤 컴퍼니라는 자신만의 작은 비누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원이 없이 생산, 포장, 배송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느라 너무 벅차고 힘들었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품질의 비누를 만들게 해주세요. 윌리엄은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윌리엄의 비누 가게는 조금씩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수익도 점점 크게 늘어났죠. 11조 헌금도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러자 윌리엄은 다시 결심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비율을 더 높였어요. 처음에는 20%를 드렸고 나중에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나머지 돈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뉴욕에 성서공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뜻이 맞은 동료들과 함께 설립해서 그곳에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무료로 성경을 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고 도와주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지요. 우리 모두 기억하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 벵고로 성경 번역 사업을 후원해 주었고 재정난에 처한 해밀턴 신학교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의 재정과 장학금을 기부했어요. 윌리엄 콜게이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자 그 자녀들이 7세대에 걸쳐서 후원을 이어갔어요. 학교는 콜게이트 가문의 기여를 기억하기 위해서 콜게이트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지요. 그가 세운 회사는 아들이 대를 이어 운영했고 오늘날 구강위생 제품의 세계적인 선두기업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이 콜게이트 치약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비누장수 윌리엄 콜게이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교장 스님도 미국에서 살 때 콜게이트 치약을 사용했답니다. 그 치약은 정말 유명했지요. 무엇보다 콜게이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어요. 참으로 가난했지만 조금씩 돈을 벌게 되자 그는 그 돈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 해본 것, 가지고 싶었던 것에 먼저 돈을 사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콜게이트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뜻을 정했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아예 퍼센테이지로 떼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랍니다.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된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는 아직 어리고 성장하는 학생이어서 믿음이 작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1학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